오늘은 유튜브 채널 대입장 김영옥의 김영옥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네, 슬프 소개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투자 한 20몇 년 했고 실전 투자자에 대해서 한 4번 이상한 경력이 있고 한국 최초로 이제 실전 공매도라는 책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출간했고 5월 한 17일 정도 되면은 실전 매수 매도 기법이라고 이제 개인들한테 좀 도움되기 위해서 제가 또 책을 두 번째 책을 쓰고 있고 이제 현재는 대입장 밴드도 운영하고 유튜브도 지금 하는데 곧 이제 2만 명 지금 이제 돌파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네. 영상이 나갔을 때는 꼭 2만 명 돌파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 책방 도움이 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요즘 시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제 한국은 미국의 거의 한 0.9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경기에 또 약간 움직이지만은 미국에 거의 따라서 장 흐름이 거의 뭐 동일하게 움직인다 보고 미국이 오르면은 그래도 오르고 내리면 내린다 이렇게 우리가 종합지수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국을 한번 보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는 것이 그냥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그림, 공간, 이렇게 이평선 이 정도 보면 됩니다. 이제 그래 현재 나스닥을 보면은 현재 이 차트는 나스닥 차트인데 나스닥 차트가 이렇게 행보 좀 하다가 현재 약간 밑에 이평선들이 이제 이렇게 발 아래 있고 주가보다 아래 있고 위로 약간 공간이 열린 상태입니다. 그럼 미국의 다수 시장 매수 매도자 참여자들이 뭐 기관이랑 개인들 역시 현재 위치로 보고 지수를 좋게 볼 때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이렇게 역배열된다든지 이런 자리가 굉장히 낙폭이 심할 수도 있고 크게 빠질 수가 있는 자리인데 현재 이 위치에서는 시장 다수 참여자들이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고 다우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약간 밀리다가 현재 약간 상승한 경우고 이제 나스닥이 더 좋은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밀리다가 다시 약간 위로 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종합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코스닥을 먼저 보면은 코스닥은 저번에 2차 전지가 강한 상승을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위로 가다가 2차 전지가 조정이 오면서 이렇게 밀린 경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서 약간 밀리면서 현재 거래량이 약간 10만 주 이하로 이렇게 거래 대금이 지금 10조 이상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2차 전지가 지금 조정이 오기 때문에 거래량을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종합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저번에 2,500을 한 3번 정도 도전하다가 제가 저때 요 부분에 제가 한번 출연해가지고 거래 대금이 이렇게 터지기 때문에 위로 2,500 돌파가 논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500, 2,600 근처 가다가 약간 거래가 죽으면서 이제 현재 2,500을 안착하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5월 달에는 특별한 뭐 악재가 없다면은 현재 금리 부분은 어차피 한번 올리든 뭐 안 올리든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다 아는 악재는 그렇게 악재가 아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현재 미국의 은행 부분이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 옛날에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리먼 사태 때 처음에 초기에 대처를 잘 못하다가 너무 이렇게 크게 돈과 그렇게 너무 치명적으로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은행 부분은 잘 해결하기나 보고 정부와 당사자들이 잘 해결한다 보면은 5월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악재, 호재 이렇게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그럼 실적은 계속 좋게 해놓기 때문에 미국도 그냥 여기서 하락보다는 약간 행보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한 2,500이 지지된 상태에서 5월달에 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지수를 예측하는 것은 종목 예측보다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귀신 할아버지도 맞추기 어렵다. 그러나 저는 이제 오랜 경험에 의해서 그런 느낌 정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현재 코스피는 한 2,500이 지지된 상태에서 순환매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많고 오늘도 역시 보면은 그동안에 급등했던 바이오와 그다음에 또 방산주 이렇게 좀 조정이 오면서 엔터주도 많이 조정이 왔습니다. 다른 이렇게 건설주가 이렇게 순환방에 도면서 지수가 약간 올랐기 때문에 5월 장은 그렇게
2,500이 지지되면서 순환매장세 실적이 되는 섹터와 업종에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거래대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종목도 거래대금을 잘 봐야 됩니다. 그 종목이 거래대금이 계속 상승한다면 그 종목이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종합지수도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전지가 상승할 때 보면은 17조, 이렇게 18조, 17조, 이렇게 14조, 13조 이러면서 이렇게 한 9조, 10조로 이렇게 되면서 2차 전지가 조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8조 이렇게 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코스닥 쪽에 2차 전지가 시총이 크기 때문에 조정이 오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코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도 역시 13조, 14조 이렇게 하다가 현재 약 10조 이상으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약간 코스피도 여기서 2,600, 2,600 이렇게 확 갈 가능성이 없다. 그냥 2,500이 지지될 가능성이 많다.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를 보면은 현재 이렇게 삼성전자를 현재 보면은 계속 외국인들이 계속 많이 사줍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여기가 지지된다면은 또 삼성전자가 시총 전체 비중이 한 18%, 19% 되기 때문에 한 2,500 정도는 지지되면서 행보할 가능성이 보인다. 이제 그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보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실 때 지수 예측이 더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예. 개별 종목 예측이 더 쉬운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별 종목은 예측은 아무래도 차트 흐름 실적에 따라서 간다 보는데 이제 지수는 돌발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름값이 확 인상된다든지 미국과 중국하고 뭐 긴장 관계가 또 심화된다든지 이럴 때는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죠.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수 예측이 좀 더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저기 2차 전지 그때 오셔가지고 진짜 조정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딱 들어봐 주셨어요. 앞으로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이제 주식은 현실이거든요. 네. 우리가 아무리 실적이 좋고 앞으로 3년 후에 그 회사가 좋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누가 사줘야 됩니다. 네. 주가는 매일매일 거래가 되기 때문에 집은 이제 거래가 좀 약간 덜 해도 영향을 덜 받는데 주가라는 것은 매일 사고 팔고 매수자 매도자가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뒷받침 안 되면은 그 종목은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기술적 분석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현재 코스닥 거래 대금이 8조 이렇게 뚝 떨어졌잖아요. 그건 2차 전지 쪽에서 조정이 오고 있다. 조정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차 전지 이제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에코프로가 제일 대표적인데 이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올라올 때는 관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올 때는 왜냐하면은 매도하는 사람들이 물린 사람 없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만 매수해주면 매수를 불러갖고 이렇게 상승하는데 앞에 고점이 이렇게 딱 만들어진 경우는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장기 2년, 3년을 보고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급한 돈 뭐 일주일, 한 달, 뭐 석 달 자, 이렇게 보고 투자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고점에 요 부분에 샀을 때 물리 있다. 20%, 15%, 또 자꾸 이렇게 하락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3년 후까지 기다린다 하면은 관계 없습니다. 근데 주식은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물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올라가면. 그러면은 이 주식이 현상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 이럴 때 올라올 때 한번 보세요. 우리 대표님 보면은 긴 양봉이 나와가지고 앞에 물량을 소화시켜 주는 거죠. 손바뀜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긴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는 긴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런 현재 보면 우리 대표님 보면은 거래량이 줄잖아요. 네. 그 말은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매도하는 물량을 새로운 사람들이 사줘야 되는데 손바뀜 이렇게 줘야만 이 가격이 유지가 되는데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주식은 현실이다 보니까 3년 후에 이 주식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가더라도 당장 3년 동안 못 버티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매수세가 따라주기 때문에 매수가 매수를 불러가지고 그냥 잘 가지만은 이렇게 딱 정황이 생긴 경우는
여기 올라올 때 그 매수세의 3배 정도에서 4배 정도 돼야만 현상 유지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상 유지가 못되고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거죠. 자꾸 2차 전지 간다 가겠죠. 앞으로는 실적이 좋아지면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20% 30% 손실하면 못 버티기 때문에 자꾸 던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손바뀜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에코포 프로가 대장인데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밀리고 2번 찔러보고 내리기 때문에 조금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에코프로 BM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은 먼저 찔러보고 거래가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물린 사람들을 누가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 터지는 종목이 거래량 터지는 양봉이 나와가지고 앞에 물량을 받아주고 뭐 해야만 위로 가는데 안 받아주고 있잖아요. 오늘 대신 거래량이 많이 죽었다니까. 네.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더라 하더라도 약간 조정할 가능성이 더 있는 거죠. 그럼 역시 LNF라는 종목도 2차전지 대표적인 종목인데 네. 이렇게 2번을 찌르고 이렇게 여기 한번 찔러봤잖아요. 그런데 여기 찌를 때는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갈 듯 했지만은 여기 거래량이 죽잖아요. 여기에 물린 사람들은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밑으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출연했을 때 2차 전지는 조정올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맞아요. 현실이라는 거죠. 네. 누가 거래량이 받쳐줘가면서 누가 받아줘야 되는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리는 거죠. 여기 물린 사람들이 지금 손실폭이 30% 되면 손절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금량 같은 거 보겠습니다. 금량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여기 거래량이 계속 죽잖아요. 많이 죽었네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이 나오면서 앞에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주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물린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또 사고 싶은 사람들이 더 빠질 기대 심리를 하는 거죠. 강남 집값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이 역시 2차 전지 마찬가지입니다. 빠지니까 갈 때는 매수해 주는 겁니다. 빠질 때는 기다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금량 같은 경우도 조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세로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조정이 더 올 가능성이 있고 첨보라는 종목은 실적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급락이 나온 경우입니다. 자,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거의 15,000원, 10,000원 가까이 온다 보면 됩니다. 2차 전지 뭐 확실히 하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자, 한동화성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도 여기 매물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거래가 확 죽잖아요. 네. 그런데 주식과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밀릴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으로 2차 전지는 그다음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TCC 스틸 같은 경우도 여기서 물량을 못 받아주고 있잖아요. 네. 그럼 단기적으로 시총이 한 5배, 6배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약간 더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나마 레이크 머티리얼 종목 같은 경우는 강하게 오르지만은 여기서도 역시 이제 거래량이 죽는다면은 조정이 온다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면은 포스코 부채만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수주를 많이 하고 실적이 좋고 최근에 여기서 외국인이 샀다 하더라도 이제 여기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죽잖아요. 여기 거래 죽기 때문에 이런 보다는 밑으로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현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없고 주가가 빠지니까 대기 매수세도 기다린다는 거죠. 네. 지금 당장 안 사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겐 케미칼도 보면은 이 종목은 좀 특이하게 강하게 지금 현재 가고 있지만은 한두 번 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밑으로 올 가능성이 많고 자, 포스코 엠텍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양봉이 이렇게 터져야 되는데 안 터져주잖아요. 현실이다 보니까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이 온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분석은 이렇게 앞으로 더 조정이 올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현재 종합지수가 만약에 2,500에서 약간 위로 간다면은 조정이 더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다른 섹터로 돈이 갚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는 보유자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집은 한번 사고 팔고 좀 힘들잖아요. 취득세도 내야 되고 또 절차도 까다롭지만은 2차 전지 같은 경우, 주식 같은 경우는 사고 팔고 좀 자연스럽기 때문에 밑에서 잡아산 분들은 좀 수익 실현 해본다든지 또 위에 또 잡은 분들은 손절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서 대응을 해주는 게 맞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진짜 3년
2년 내가 손실이 30% 50% 난다 하더라도 버틸 분들은 좀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되겠죠. 실적이 뒷받침 되는 종목 경우는 그래 않은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결정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가요? 엄청 걸리죠. 이제. 엄청 걸려요. 예. 이제 아무도 안 사주죠. 선도 세력들이. 개인들이 다 지치고 거래량이 완전 거래 바닥까지 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나마 2차 전지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거래까지 조정이 안 오고 약간 더 거래량이 더 죽는 조정이 와야 된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래량 조정이 와줘야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지금 거래소에서 꾸준하게 돈을 이렇게 투입하거든요. 네. 거의 삼성전자에 거의 몰빵하다시피 이제 하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은데 이렇게 계속 사는 이유는 항상 반도체가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을 때 제일 절정을 찍고 이렇게 오르는 패턴을 계속 그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특이하게 전체적인 시총의 우리나라 거래소의 비중이 한 18%, 한 19%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위가나 아래가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력이 굉장히 종목들이 많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원래 반도체 종목도 많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엄청난 금액을 이렇게 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치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이렇게 합색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물량이 이렇게 일단 많이 좀 이렇게 틀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5월 달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좀 더 사주고 기관이 합세한다면 여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만 6천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6만 7천을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종합지수는 이제 한 단계 더 위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렇게 안 밀린 경우는 2,500이 안 깨진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래소 쪽에 계속 순환마 장세가 이제 돌면서 이렇게 섹터별로 상승하고 하락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 김효국 대표님께서 보실 때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주식은 뭘까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조선주가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적자를 보다가 지금 조선주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선주 섹터 좀 특징이 우리 제조업은 제조업이지만 좀 특이하게 어떤 경우 마진이 이렇게 수익률이 좋으면은 폭발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수익이 나고 또 적자 나면은 적자 폭이 엄청 커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주는 한번 딱 이렇게 만약에 흑자로 돌아서고 위로 가면은 좀 단기 순이익이 크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중에서도 이렇게 먼저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인수 이렇게 뉴스가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급등했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볼 때는 현대미포조선,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뭐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하반기 때는 조선주 섹터가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섹터 하나 볼 때는 이제 건설주가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좋게, 오늘도 건설주가 급등했습니다. 예. 건설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건설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조정 오면서 전체적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실적이 1분기 때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현대건설이. 그러면서 현대건설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다른 종목들을 다 이렇게 개인해 가지고 이렇게 다 따라온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따라오고, 자, 삼성물산도 좀 지지가 되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오고,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 건설 섹터가 좀 위로 갈 가능성이 있다. 실적을 좋게 보는 거죠.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아파트 분양도 잘 안 되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가 이제 건설 쪽이 현대건설이 실적이 좋게 나오고 다른 또 회사들도 좀 좋게 보이고 이렇게 오늘 섹터가 이렇게 상승하고 하반기 때는 이제 조선주와 건설주 중도 그리고 통신주도 저는 괜찮다 보여집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도 실적이 현재 좋게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괜찮다. 통신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SK텔레콤. 자, SK텔레콤 같은 경우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네.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사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설사 지수가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거의 안 빠지고 하반기 때 가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KT 같은 경우도 저번에 제가 언급했는데 자, 이런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배지주 뭐 이렇게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선임하는데 정부 입김이 약간 들어갔다 해가지고 기관하고 외국인은 매도를 많이 하고 통신 요금을 좀 깎아라 해가지고 좀 많이 하락했어.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하반기 때 되면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LG, 유플러스도 그렇고, 예. 제가 볼 때는 섹터 중에서는 한 3개 정도 섹터가 좋게 보입니다. 예. 조선, 건설, 예. 통신. 예, 통신. 무난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왜냐하면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위아래로 가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이 정도가 이 업종들이 좋게 보인다. 예. 그 요즘에 증권사 리포트 보면은 반도체랑 바이오를 많이 말하던데 그건 별로세요? 반도체도 종목이 많잖아요. 이제 종목이 많기 때문에 어떤 종목 이제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그 개별 종목 어떤 종목 실적이 좋게 나오고 어떤 종목도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분석이 어렵다. 그럼 개별 종목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반도체는 종목을 잘 분석해서 매매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은 바이오를 많이 투자하잖아요. 저는 바이오주를 매매해 보니까 좀 단점이 뭐냐면은 특히 임상 1차, 2차, 3차 실험하는 경우는 알 때는 자기들이 임원이나 자기들 채권들 매매해서 공개하고 꼭지를 이제 고점을 찍고 아니면은 또 실패할 때는 내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급락이 나오고 좀 급등락이 심해서 저는 바이오주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안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 제약주는 관계없습니다. 제약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턴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바이오 특히 임상 1차, 2차, 3차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 급등락이 너무 심하고 실패했을 때는 하락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바이오주는 특히 실적이 안 따라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조선주, 건설, 통신 이렇게 네.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네. 특히 급등락 심한 테마주 매매를 좀 안 하시면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금값이 이렇게 막 오를 때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사실은 금하고는 그렇게 뭐 밀접한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게 맞다. 예를 들면은 곡물 테마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때 예를 들면은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뭐 곡물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르고 거의 오르기 전 가격이 100% 오거든요. 자, 팜스토리 한번 보겠습니다. 팜스토리 이 종목 역시 저번에 곡물 테마 러시아 뭐 그때 우크라이나 뭐 전쟁 뭐 이렇게 하면서 곡물이 막 비싸다 할 때 이렇게 이 급등하고는 거의 100% 원위치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테마 같은 경우 특히 조심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한재단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주봉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당시 테마를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그럼 원위치 100% 원위치합니다. 지금 모르지만은 이런 종목을 따라가서 딱 물리지 말라는 거죠. 테마주라는 게 뭐냐면은 테마주는 제가 정의를 그렇게 합니다. 실적과 무관하게 군중 심리로 움직이는 종목이 테마인데 개인들은 이렇게 급등했던 테마를 따라가지 않는 게 좋다. 현재 유니온 머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히터로 테마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올랐잖아요. 이 종목도 역시 오르기 전 가격에 3,000에서 3,500원 언더 보면 됩니다. 이런 종목을 안 따라가시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개인 투자들은 특히 테마주를 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코스피 한 200, 코스닥 100 정도 종목, 시총의 큰 종목을 좀 보고 매매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 실적과 무관하다는 거는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보면 예. 거의 뭐 변동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실적은 이 회사들이 전혀 그냥 매출이라든지 당기순이익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합니다. 보면. 그런데 시총이 3배, 4배 이렇게 갑자기 되잖아요. 그러면 100% 원위치 하는 거죠. 그러면은 중간에 물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들어가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절대 앞에 이렇게 제가 주봉 이렇게 찍어보고 앞에 산이 있다면은 매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봉에 찍어보고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곡물 테마로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그럼 또 우크라이나나 또 재건 테마 같은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 원위치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매매 안 하는 게 맞다. 개인들은 이렇게 테마주에서 손실 보기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럼 저렇게 주가를 올리는 거는 세력인 건가요?
특별히 선도 세력이 있겠죠. 그러나 이신점심으로 그냥 머니게임 하는 겁니다. 특히 한국은 단타가 좀 심하기 때문에 어떤 섹터를 정해놓고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머니게임이 좀 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보여죠. 네.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해 주실 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네. 테마주가 아닌 건가요? 미래 실적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원래는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은 그냥 테마라는 것은 이제 끼리끼리 움직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끼리끼리 움직이기 때문에 테마를 분류한 거죠. 2차 전지 테마를 분류했지만은 그 종목 2차 전지에서도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은 이제 테마가 아니고 그런 경우는 이제 거품이 아니죠. 그러나 아까 2차 전지 중에서도 그냥 무늬만 2차 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강을 받게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해외에 무슨 뭐 강산 개발한다든지 실제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급등한 거는 그냥 거품이라고 봐야죠. 그런 종목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숫자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확인하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꼭 제가 만약에 어떤 종목을 많이 투자했다. 예를 들면은 2차 전지 중에서 강원에너지 이런 종목 여기 투자했다. 그러면 강원에너지 회사 내 본사 찾아가죠. 본사 찾아가가지고 조그만 회사지만은 주식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신청하면 보통 만나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죠. 공장에 가서 확인하는 게 맞죠. 예, 제가 만약에 금장 투자한다. 금장 본사 찾아가서 공장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 상황 확인하고 또 언제 공장을 짓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죠.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몇백만 원 투자하는 경우는 또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투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1억이 뭐 엄청나잖아요, 돈이, 개인들이. 그럼 당연히 가서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면은 어떤 종목들은 이렇게 석경이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급등하고 이렇게 많이 밀리잖아요.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고 원위치 여기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종목이 2차 전지를 한다면은 여기서 잘 안 밀리죠. 실적이 뒷받침되면은.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2차 전지도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은 큰 회사, 그럼 에코버로 뭐 LNF 이런 거는 관계없어요. 왜 니프트도 나오고 다 재무제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되지만은 약간 좀 회사가 작을 때는 직접 뭐 전화 주담하고 확인해 본다든지 한 번 정도 방문해 보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만약에요, 예. 에코프로비엠 차트를 한번 보면은 예. 에코프로비엠이 보통 대장주라고 분류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차트로 봤을 때는 여기 앞에가 막혀 있으니까 예. 강남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매물대가 많은 거죠. 대장은 사실은 제가 에코프로. 에코프로인데 제가 에코프로가 여기를 못 넘어가면은 2차 조정이 확실히 온다고 제가 말씀 몇 번 드렸거든요. 맞아요. 드렸기 때문에 현재 그나마 이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2차 전지 가기 위해서는 이 종목이 이렇게 버티준다든지 또 아니면 에코프로가 이렇게 버티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에코프로 비하면 못 버티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매물대가 쌓였기 때문에 주식은 현실인 거죠. 여기 물린 사람들이 진짜 돈이 많아가지고 3년, 4년 버틸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나 알죠. 현실이다 보니까 자꾸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죽는 겁니다. 죽으니까 쉽게 말하면 대기 매수자들도 2차전지 좋다는 거 압니다. 근데 강남 아파트가 빠지잖아요. 빠지니까 안 사는 겁니다. 예. 똑같은 원리래요. 예. 그러면 3년을 버틴다는 거는 차트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가겠네요. 만약에 이게 산 사람들이 다 매도를 안 나오면은 또 여기 버티죠. 그 옆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3년이 아니고 이 급한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약간 빚낸 사람도 있고 신용을 산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내가 다음에 이걸 팔아서 또 집도 사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 현실인데 주가는 현실이라는 거죠. 아무리 회사가 다음에 100만 원 가면 뭐하냐고 50만 원 가면 뭐하냐고. 현재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매도자, 매수자의 심리가 나타난 게 저는 주가라 보거든요. 차트라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치가 그렇다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물린 사람, 돈으로 치면 엄청나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서 자꾸 눈치만 보고 던지고 계속 떨어지겠네요. 매수자들은 더 떨어져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위치가. 근데 이렇게 올라올 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때는 올라오기 때문에 전부 다 매수를 불러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현재 위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2차 전지라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주식과는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래량이 안 터진다면은 조정이 확실히 온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거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강남 자리 이게 공간이 열린다고. 이제는 이제 기다려야죠. 예, 기다려가지고 거래량이 쑥 더 죽어빕니다. 더 죽으면서 거래량이 이제 이런 여기 보세요. 여기 올라올 때 이 거래량이 이렇게 확 줍니다. 예. 여기 보세요. 여기 거래량이 확 주잖아요. 여기 보면은. 네. 자, 이때 매물대가 없을 때는 거래량 줄면은 위로 갑니다. 네. 근데 현재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 주면은 쭉 밀리다가 이제 그러면 저점은 어떻게 하냐? 거래량이 여기보다 많이 더 주는 거래량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세가 저 위에 물린 사람들이 이제 매도세가 이제 너무 하락했네? 우리 강남 집값이 확 떨어지니까 매도세를 안 팔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때가 저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현재까지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이죠. 거래량이 이제 여기서는 현재 거래량 줄기 때문에 이때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밀려야 된다는 거죠. 밀리면 이제 또 대기 매수자가 30만 원 주식이 예를 들면은 뭐 20만 원 근처 왔네? 싸게 보이잖아. 50% 싸게 보이잖아. 그때 매수세가 따라주는 거죠. 네. 현재는 일단 여기에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위로 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양봉이 두세 개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200만 주, 300만 주 터지는 이렇게 거래량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현재는 100만 주밖에 안 되잖아요. 사주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이제 대장에 이제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왜냐면 저는 이렇게 고점에서 공매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네. 저는 공매도를 쳤을 때 주가가 오르면 제가 손실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서 어떤 거래량을 보고 이렇게 하락 상승을 이렇게 제가 예측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현재 거래량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올라왔다 다시 하락하고 올라왔다 하락하고. 그럼 다른 종목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 로봇 주식 같은 한번 봅니다. 자, 레인보우 같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다 계속 올라왔다 하면서 밀리고 올라왔다 하면 밀리고 이러잖아요. 이제 현재는 이렇게 많이 밀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래가 쑥 죽으면 약간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진짜 많이 죽었네요. 예, 더 죽어야 됩니다. 예. 더 죽으면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이제 뭐 너무 손실이 크네. 내가 매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거래량 차트 이렇게 작은데도 더 예. 빠져야 돼요? 예. 거래량이? 예, 예를 들면 우리 AI 같은 거 보겠습니다. 자, AI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랐잖아요. 오랫듯 하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양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도 약간 더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들었다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 거래량이 이렇게 큰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거래량이 안 터지잖아요. 그래서 손바꿈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은 갈듯 하면서 여기도 가잖아요. 그건 계속 추세는 하락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주가는 냉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 거치면은 2차 전지가 계속 가면 좋죠. 나도 좋고 다 좋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왜? 물린 사람들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행동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또 싸다고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조금 아직도 싸다고 사줄 사람들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충분히 조정을 받고 거래량이 회복될 때 큰 양봉을 두세 개 정도 그려뒀을 때 한번 매수를 다시 한번 고민해봐라. 예.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대장주 위주로 사면 좋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종목도 약간 더 밀린 상태에서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놔줘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한 거래일수 한 20일 정도에 30일 정도가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놔줘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 거래량도 좀 줄고 바닥이고 그러면은 이제 또 주가가 거기서 지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볼 때는 또 조정이 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보다 이걸 보니까 확실히 거래량이 아직도 살아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실인데 3년 후에 가면 뭐 하냐고 사람들이 던진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2차전지 지금 사셔가지고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거죠. 그 사람들이 3년 가지고 가면 관계 없는데 불안하니까 이렇게 던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3년 보고 사신다고 했는데 현실이죠. 그건 현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얘가 진짜 여윳돈을 샀다 하면은 3년 버틸 수도 있지만은 개인들이 그렇게 여윳돈 또 좀 급한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도가 나와비는 겁니다. 예. 네.
대표님께서 조금 좋게 보시는 종목 좀 몇 개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언급을 하는데 꼭 그 사라는 뜻 추천주가 아니고 네. 대입장이 저런 종목을 어떻게 보고 또 그 종목 차트도 보고 기관의 외국인 수급 특기 보고 그다음에 리포트 같은 거 보고 이제 공부한다 생각하고 한번 보면은 그리고 좀 길게 예를 들면 3개월 후에 뭐 6개월 후에 이제 이렇게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부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개인들이 주가를 종목을 살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정도를 매수해서 수익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6개월 정도 할 것인가 1년 정도 할 것인가 이게 기준을 정해놓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 제가 KT라는 종목을 언급했는데 지금 당장 안 간다고 그럼 KT라는 종목은 하반기 때까지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배당도 많이 해주고 실주도 괜찮기 때문에 또 경기 방어주로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 사가지고 한 달 안에 빨리 뭐 수익 안 난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종목도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볼 때는 이것을 한 달인지 6개월인지 1년인지 아니면 아예 배당주 같은 경우는 아예 길게 그냥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보고 그냥 제가 SK 스퀘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경우 보면 현재 대표님도 보면 한 달 동안 이렇게 기관들이 이렇게 그 160만 샀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이제 신고가 임박, 신고가 근처에서 주봉은 이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제가 말했던 주봉 강남 자리 있잖아요. 일봉은 이렇게 됐을 때 이 종목이 이렇게 기관들이 많이 살 때는 강남 자리는 주봉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아니, 원래 일봉으로 보는 겁니다. 일봉으로 보는 건데 이런 건 제가 말했던 신고가 기법 요번에 실전 매수 매도 기법에 개인들이 좀 수익 내기 좀 쉽게 그렇게 자세히 이제 설명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또 대부분이 제가 매매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책이 신간에 놓으면은 좀 사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샀잖아요. 또 오늘도 역시 12만 주 샀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때 물량을 자꾸 소화시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런 10만 주 사다 보면은 요렇게 넘어가는 순간에 그냥 5% 10% 이렇게 쭉쭉쭉 날아갑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유심히 한번 보면 좋다. 그다음에 저는 하반기 때 기아차 현대차를 아주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1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반도체가 좀 부족해가지고 주문 받았지만은 생산을 다 못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딱 풀리고 나서 그리고 2차 유럽이라든지 또 미국, 뭐 한국 전체적으로 기아차 현대차가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한번 보세요. 대표님도 보면은 최근에 요거 뭐 외국인들 한 달 동안 170만 샀잖아요. 네.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하죠. 그래도 기관까지 사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뭐 10% 20% 보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그냥 한 50% 길게 하반기 아니면 1년 2년 이렇게 보고 들어왔다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하반기 때는 약간 더 위로 많이 가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하차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자동차가 오르면은 부품들 대부분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납품할 때만 하나하나 납품하잖아요. 근데 조금은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실적이 좀 좋고 이러면은 현대위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생각목 시장의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위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현대차, 기아차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이런 정도 위치에서는 사도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몇 년 동안 계속 안 좋았다가 실적은 좋아지는데 사실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보면은 좀 위로 많이 갈 가능성이 많다. 네. 여기만 지지되고 된다면은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택이라는 종목인데 미용 뭐 이렇게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 대표님 보면은 이렇게 월봉 어떤 종목이 역사적인 신고가에서 수익률이 100% 200% 많이 납니다. 항상. 뚫고 나서요? 예. 왜냐면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여기를 이제 예를 들면 6천 원만 지지 뭐 된다 하면은 6천 원 뭐 손질가 잡으면은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 좀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 들어오고 한 6개월쯤 보겠습니다. 6개월 보면 이렇게 많이 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게 평균 단가가 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400만 주, 180만 정도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매집이 많이 돼 있는 경우,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사준다면은 매수가 매수를 불러가지고 위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지고, 뭐 호성중공업 같은 이런 종목도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은 기관 외국에 양쪽에 사주잖아요. 이런 종목 좋습니다. 주봉은 이렇게 돼 있고, 주봉은 이렇게 돼 있고, 왜냐하면 요 위치에서 이 회사가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양쪽에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위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이 정도가 하반기 때 위로 이렇게 보여진다. 위로 많이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 네.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짚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도 네. 코덱스 레버리지 네. 이 종목이 저는 2,500 정도, 지금 2,513, 2,500 초반 같으면은 계속 모아가도 괜찮다. 저도 계속 그냥 이렇게 심심하면 조금씩 삽니다. 여기도 사기도 하고 여기 사기도 하고 아예 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2,900을 보고 요 종목도 2,900 정도 간다면 한 60%에서 한 70% 수익 나기 때문에 네. 이 종목 괜찮고, 그리고 자동차 섹터,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정도, 아니 통신주 이런 종목이 저는 이렇게 분산해서 보유하면 하반기 때 손실보다는 수익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통신주 같은 거는 아까 차트 보니까 예. 진짜 많이 내려오긴 한 것 같은데 예. 그런 거는 만약에 어느 정도 이렇게 오르면 예. 매도를 이렇게 고민하세요? 야, 저거는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 네. 11월 달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11월 달까지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상승하는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런 종목은 그냥 가격보다는 11월 달, 12월 초까지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런 종목은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반기 때 그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배당을 받든지 아니면 12월 달에 매도하든지 홀딩하든지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개인들은 그런 종목 매매가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2차 전지 했을 때 빠지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빠지면은 기관에 사주, 빠지면은 외국인이 사주기 때문에 거의 매일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이 지금은 우리 개인들도 내가 샀을 때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손실 나서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현상이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굳이 따라가지 말고 약간 밀렸을 때 사서 이렇게 단기간에 엄청 샀잖아요.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럼 이 종목은 거의 안 빠진다 봐야 돼. 그리고 또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고 또 하반기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종목 위주로 개인들은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예. 보통 그러면 연초에 사서 연말에 판다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은 원래 여기서 이런 자리가 굉장히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 이때 한번 공부를 해봅니다. 우리가 시청자들은, 구독자들은 여기 한번 보면은 이런 자리에서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 이런 자리를 노리고 현재도 전혀 관계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초보자분들은 좀 배당을 주는 그런 기업들을 연초에 사서 주가가 싸고요. 강남 자리 있는 주식을 사서 연말 11월, 12월쯤에 매도한다. 예, 맞습니다. 개인들은 자꾸 수익률을 제가 볼 때는 한 30%에서 20% 정도로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30%, 20% 나오나요? 예, 그렇게 해야 되지. 보통 사람들은 100%, 뭐 50% 이렇게 기대하다 보니까 테마주, 급등주를 매매하게 되고 또 기가 쏙 돼가지고 넌 얼마 벌었다니까 따라가기도 하고 다행히 그때 수익 나면 되지만 꼭지를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은 그냥 코스피 한 200 이런 종목 대행주 위주로 실적이 기아차, 현대차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또 뭐 은행주, 조선주 현재 실적이 좋아지고 뭐 이렇게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통신주도 배당 많이 해주고 실적이 좋잖아요. 이렇게 매매해야 되지 자꾸 테마주 또 전극은 100%또 실적이 안 좋고 소행주 이렇게 매매하다 보면은 사고파고 하다 보면은 계속 계좌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죠. 그런 매매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고민인 것 같아요. 통신주 같은 거가 매출은 느는데, 근데 약간 미래가 2차 전지만큼 막 유망하다고 막 말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뭔가 주식 투자를 해서 삶을 좀 바꾸려면 2차 전지나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야죠.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예, 공부 안 하고 자꾸 따라만 다니니까 몰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진짜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어떤 종목을 잘 분석해서 실적도 또 보고 그다음에 항상 종목이 그 회사가 좋아지면 역사적인 신고가에 다 임박해요. 역사적인 신고가 임박해서 놀거든요. 거기서 실적이 진짜 좋다? 그럼 100% 200% 상승하잖아요. 이번에 2차 전지 AI 로봇주가 다 200% 300%다 역사적인 신고가에서 그렇게 뛰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내가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신고가 임박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해서 50% 이렇게 100%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노력 안 하잖아요. 노력 안 하면서 그냥 전기차 따라가고 또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저 사람 이야기 듣고 또 이러다 보니까 손실 나는 거죠. 예, 대표님 오늘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종목까지 이렇게 분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빨리 돈 벌라는 것을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식은 돈 버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복리이기 때문에 1년에 50% 100%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빨리 뭐 결과를 내려고 하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분석하는 또 콩깍지가 씌이다 보니까 종목에 이렇게 손실 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빨리 돈 벌라 하지 말고 조금 여유를 길게 보고 그냥 소액으로 좀 하루에 1시간 정도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기준을 잡아가면서 매매하면은 결과가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결론은 공부하자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그 강연 있잖아요. 예. 강의 인터넷 강의 예. 그거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제가 그 어스 얼라이언트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제가 강의를 하는데 주로 개인들은 안전한 자리에서 기대 수익 큰 자리에서 들어가서 수익 내라고 이제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 매수 기법은 2가지 위치에서만 하라고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 위치에서 자기가 숙달되고 또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현재 보면 수익 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는 어쩌면 비쌀 수도 있지만은 한 번 정도 강의를 듣고 한번 배우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종목도 언급하고 강의도 하기도 하고 또 실시간으로 채팅방에 밴드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렇게 묻고 답하기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차트상에서 위치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은 쌍방 이렇게 공격 방어를 하잖아요. 그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좋은 위치에 있으면은 저쪽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방어가 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상에서 좋은 위치에서 수익 나는 위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제가 말했던 강남 위치, 신고가 위치. 예를 들면은 이렇게 역별되면은 이런 자리는 거의 죽음의 계곡. 이런 경우는 엄지 차트이기 때문에 절대 누구라도 수익 못 내는 자리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좋은 위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가 매수하면은 수익 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배우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데이짱 김용옥의 김용옥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